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시로부터 고발당한 부영건설의 임대료 횡포가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영건설의 임대료 폭리 실태를 짚어봅니다. 새 정부 핵심 실세 전북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에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북을 찾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석산 비리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익산시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강제로 장학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제 모금된 장학금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졌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 가끔 구름 많겠고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이 임명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장 실장은 전북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지원하고 새만금 등 현안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송하진 도지사를 방문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방문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첫 지역 방문지로 전북을 선택했다는 점도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일자리 추경의 절박함, 시급함을 강조하셨는데 저도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장 실장은 전북이 전국 어느 곳보다도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소득 감소가 뚜렷하다며 재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단 공공일자리를 확충해 급한 불을 끄고 군산 조선소 문제 해결 등 일자리 지키기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북 현안에도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고급 연구 인력이 배출되는 농생명이나 탄소산업 지원 의지는 분명했지만 소관 업무인 새만금과 혁신도시 시즌2는 아직 구상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농업과 생명 쪽은 정말 거기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죠. 특히 이제 R&D 이런 쪽은 정말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 고급 인력들이 많이. 대통령에 이어 총리,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어 과연 지난 10년 동안 전북의 소외를 극복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익산시 공무원들의 석산 비리 사건이 장학금 강제 모금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서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연선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지역 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설립한 장학재단. 지난 2015년 2월부터는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직영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장학금을 강제로 모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석산개발업자에게 1억 원의 장학금을 내면 채석중지 명령을 풀어주겠다며 장학금 기탁을 강요한 뒤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익산시청 A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학금을 자꾸 갖고 와라. 그것도 여러 번 요구했어요, 여러 번. 뭐 일단 빵이라고 표현됐어요, 빵. 빵 갖고 와 시장한테 갖다 줘. 또 다른 채석업체도 장학재단에 2천만 원을 기탁했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제로 모금한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관례상 지역업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온 건 사실이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전례적으로 쭉 모금을 해왔잖아요. 불가피한 측면은 있어요. 권유는 좀 하지만 그 강화보고 그런 것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정원율 익산시장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석산비리와 장학금 기탁 강요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 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인 재량사업비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다며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재량사업비가 법령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없고 의원이 사용처를 정할 수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의 논란이 크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부영건설이 임대료 횡포를 부렸다며 전주시로부터 고발당했는데요. 부영의 일방적인 임대료 장사는 비단 전주 지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를 다루는 61살 강영목 씨. 20여 년 전 남원 부영 1차 아파트에 보증금 2,500만 원을 넣고 들어왔습니다. 10년 뒤 분양된다는 말만 믿고 어렵게 마련했던 보증금이지만 아직까지 분양은커녕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수입이 일정치 않은 상황에서 아내와 자녀 둘까지 부양하는데 해마다 오르는 임대료를 마련하기조차 빠듯합니다. 분양도 안 되고 임대료만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 서민들이 막상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전주 하가지구 부영 아파트의 임대 보증금은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월 임대료가 없을 경우 보증금은 60여 제곱미터는 1억 5,600만 원, 85제곱미터는 2억 400만 원으로 분양 아파트 전세가와 맞먹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부영 측이 해마다 5%씩 임대료를 올리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시가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아주 부당하다고 느껴야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이웃에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한다 보면 너무 이제 폭리를 해요 지금. 분양 전환이 안 된 도내 부영 임대 아파트는 모두 6곳에 이르는데 부영은 공실률이 높은 김제 2차와 소송 중인 남원 2차를 빼고는 임대료를 모두 법적 상한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임대 아파트 건설은 국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부영 측은 임대료 장사로 임차인들을 우롱해 온 겁니다. 부영 임대아파트가 산재되어 있는 지자체가 2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임대주택 사업으로 몸집을 불린 부영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를 넘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냉각되고 있지만 유일하게 전라북도의 주택 매매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2,800여 건으로 지난 5년간 5월 거래량 평균에 비해 13.5%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 평균은 17%가 감소했으며 전북의 증가세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와 신규 입주 물량이 맞물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와 도교육청이 잇따라 자사고 폐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원을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도내 자사고 세 곳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지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전북교육청도 자율형 사립고의 폐지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2, 3년 뒤지만 재지정 평가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방침입니다.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전폭적으로 이양을 한다면 원칙은 일단 저희가 폐지로 가닥을 잡았으니까 엄격하게 평가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당장 도내 자사고 세 곳의 운명이 불투명해졌는데 군산중앙고와 익산 남성고는 재지정을 낙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특수목적고를 옹호하던 지난 정부 당시 자사고의 평가 기준입니다. 기준 점수를 낮추고 취소 요건이 돼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실상 심사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당시 평가에서 일반고와 큰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보다도 평가 기준에서 결과가 안 좋다고 한다면 과연 자사고로서의 그 기본 취지가 맞게끔 지금 설립 운영되고 있느냐.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주 상산고는 나은 편입니다. 교육과정과 재정 모두 평가가 좋아 80점 이상으로 재지정 심사를 낙관하고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만일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자사고의 설립 근거를 없애버린다면 평가조차 없이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사고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빠르면 초등학교부터 있기도 해요. 방향의 갈피가 이렇게 잡아야 될까 저렇게 잡아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폐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2045년 전라북도 인구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10만 명이나 줄어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도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감소폭도 가장 컸습니다. 정태호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예측한 2045년 전라북도 인구는 174만 명, 2035년 180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현재 인구에 비해 10만 명이 감소합니다. 출산율과 기대 수명, 국내 이동 추이를 적용한 것인데 최악의 경우 23만 명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인구가 일부 분산되지만 전북으로의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뜻으로 도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970년부터 시작해서 쭉 2011년 한 해만 빼고 다 마이너스였어요. 다른 도지역에 비해서 출산율도 낮은 편이에요. 인구 고령화 추세는 계속 심화돼 전체 인구의 한 가운데를 의미하는 중위 연령도 현재 43살에서 60살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도 126만 명에서 85만 명으로 33%가 줄고 핵심 경제활동 인구는 무려 41.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배 이상 늘어 42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 4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이 됩니다. 25살에서 49살 사이 핵심 경제활동 인구 1명당 1.2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상황이 빚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금년 하반기 조직 개편 시 도와 시군을 아우르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가칭 인구 정책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계청의 분석은 인구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추이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막연한 장밋빛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고 있는 자치단체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오는 24일 무주에서 개막하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조직위는 이번 대회 200여 국 회원국 가운데 183개국에서 1,700여 명이 참가를 신청해 2년 전 러시아 대회 당시 139개국을 웃도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등 위원 10여 명과 각국 대사, 여기에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방한도 예정돼 세계인의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기념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는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평양에서 남북한이 합동으로 전민족 대회를 열어 주요 분야별로 교류회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원청업체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하청업체 대표 50살 A씨 등 2명을 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제 오후 5시쯤 군산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밀린 공사대금 3억 원을 달라며 휘발유를 뿌리고 사무실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전주에 있는 공공유관기관의 관내 이전을 본격화합니다. 진안군은 국제아동권리기구와 공동으로 농어촌 아동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관 기자입니다. 완주군은 완주교육지원청이 내년 1월 용진읍으로 신축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소방서를 비롯해 세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 산림조합, 농협은행 지부 등의 완주군 관내 이전이나 신축에도 탄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지역의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어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안군이 국제아동기관 세이브 더 칠드런과 아동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부지를 제공하고 세이브 더 칠드런은 농촌지역 놀이터 설계와 신축,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아동 친화적인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농촌에 우리 아이들에게 보호받고 놀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아이들 전용 놀이공간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무주군은 오는 24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432명의 자원봉사단을 꾸려 대회 진행은 물론 지역 홍보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무주군민 모두는 역량을 강화해서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오늘 운봉읍 비전마을 일원에서 제3회 동편제마을 국악거리축제를 개막해 난장과 국악열전, 소리열전, 판소리답사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사흘간 진행합니다. 명인 명창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다양한 국악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남원에 오셔서 국악의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이 지역 3대 특산품인 풍천장어와 복분자 수박축제를 개최합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생태숲에서 오늘 개막하는 축제는 18일까지 전국 수박 품평회를 비롯해 전국 복분자 장어 요리 경연대회는 물론 특산품 할인 판매도 실시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한 가야사 연구가 궤도에 오릅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가야사 연구와 복원 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수와 남원에 산재한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 작업에 들어갑니다. 도는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가야 고분과 제철, 봉수유적의 발굴과 복원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전주 한병문화관에서는 어제 전주시장과 문화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문화에 대한 국가 지원과 특별법 추진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김명곤 전 장관은 기조발제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전주가 전통문화 특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으며 원광대 원도영 교수도 문화특별시 지정이 새 정부의 균형발전 관점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가명 테마거리의 상점 간판이 정비됐습니다. 전주시는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풍남문 주변 상가에서 완산경찰서까지 전라가명 테마거리 130m 구간에 있는 30개 점포의 노후 간판을 철거하고 전통과 어우러진 새로운 간판으로 교체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3회 동편제마을 국악거리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남원 비전마을과 전촌마을에서 펼쳐집니다. 현대무용의 진수를 볼 수 있는 판타스틱 뮤지엄이 오늘과 내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아리울 합창단의 20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가 내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희귀암으로 판정받은 청년의 뚜르드 프랑스 완주 기록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오늘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제3회 한국서예대전 작품전이 오늘부터 22일까지 전주 시민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선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부안군은 내일부터 이틀간 주산면 신기마을에서 제2회 알콩달콩 블루베리 축제를 진행합니다. 전주의 맛과 멋, 흥을 주제로 한 전주 삼락 페스타가 내일부터 이틀간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미스터 전북 선발대회 겸 전국체육대회 선발전이 내일 남원 춘향골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5, 60대 구직자를 위한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행사가 오는 2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 가끔 구름 많겠고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2도, 남원 31도 등 어제와 비슷한 30도에서 32도의 분포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의 분포로 일겠습니다.